잘못 건드린 개성공단 이슈, 달의 몰락, 개성공단 카드 역풍의 시작. 대한민국 24시간 돌봄도 모자랄 판국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외교, 경제 현상 유지는커녕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며 연차 휴가 타령 아니면 오로지 북괴를 향한 구애 공사하기 급급한 문재인 정권. 이런 문재인 정권이 현실을 오판하며 개성공단 문제를 느닷없이 꺼내면서 역풍의 조짐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북괴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라는 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이명박 정권의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시작되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의 일환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건지 몰라도 참으로 웃기고 자빠진 발표라는 생각만 드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2016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과 이어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고 북괴에 연이은 도발 사태가 위중한데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유일한 국가로 인식했던 중국의 시진핑은 박 대통령의 긴급 비상전화조차 받지 않았었지요. 2016년 1월 5일 북한 4차 핵실험 발표 수소폭탄 실험 성공 영상자료. 일단 지금 이제 통일부가 연결이 됐는데 좀 연결을 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선아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자, 북한이 일단 4차 핵실험을 성공을 했다. 수소폭탄을 보유를 했고 이 실험을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수소폭탄이라는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관영 텔레비전 방송인 조선중앙TV가 예고한 대로 정확하게 현지 시각 12시, 우리 시각으로 12시 반에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성명이라는 공식 문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수소폭탄 시험에 완전히 성공했다면서 소형화된 수소탄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라고 명령을 했고 지난 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흘 전에 그 시험 명령서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2월 12일이라는 날짜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후로부터 이틀 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수소탄을 보유하게 됐다는 발언을 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틀 뒤에 수소폭탄 실험을 하라는 공식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100% 자체 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수소폭탄이라고 북한은 강조를 했습니다. 또 주변 생태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핵무력 발전에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고 자평했습니다. 수소탄 시험이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 전열에 올라섰다고 북한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계속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은 자위적인 목적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침략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서 북한은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라는 다소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늘어났는데요. 미국이 계속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는 한 자신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선아입니다. 북한 4차 핵실험 한 달 만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했던 박 대통령 영상자료.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저녁 9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5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또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강하는 행위로서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며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통화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괴 핵실험을 제어할 컨트롤러로 생각했던 중국, 북괴 4차 핵실험 후 잠수탄 시진핑, 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5.24 대북 제재는 북괴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병사 46명이 떼죽음을 당해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대북 제재였었지요. 그런데 적폐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남북경제협력 기반이 훼손됐다고 강조하는데 민간에서 위촉된 9명의 위원들 전부가 좌파 성향이라고 하니 당연한 결과겠지만 편향성도 이 정도면 병적입니다. 이 판의 개성공단 폐쇄 시비 정말 제정신인가? 제목으로 기고한 조선일보 사설은 이적폐위원회의 속마음은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와 5.24 대북 제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북의 핵도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으니 지역적인 절차 문제를 들고 나와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괴 핵무기를 막을 시한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국제사회는 대북 봉쇄를 최대화해 군사 충돌 없이 북괴 핵무기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국제사회 공조로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제재 수단이 동원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많은 나라가 북한과 관계를 끊거나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와 반대로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제재의 시비를 걸고 북괴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자고 합니다. 북괴 핵무기의 위협 아래 놓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디 먼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착각마저 들게 만드는 미친 짓을 대한민국 국민의 명패를 달고 이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 적폐위원회의 발표에 미 국무부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한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문재인 정권의 의도에 응수했습니다. 또한 통일부 적폐위원회 결과 발표 후 바로 다음 날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괴의 도발 때문이라고 명시된 유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적화통일부냐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그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결과 발표 기사에 달린 베스트 글들을 살펴보면 이 와중에 개성공단 재개하자는 놈들은 북한 사람인가? 라는 댓글과 그네가 지멋대로 중단한 거라며 난리치더니 우리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의 행위가 그냥 창피하다는 반응의 댓글. 그리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진정한 비겁자 빨갱이다. 박근혜는 그냥 503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정황은 쏙 빼놓고 전정부 탓만 하는 북한 간첩이나 다름없다. 쓰레기들 같으니라고 하는 댓글이 많은 이들의 추천을 받으며 베스트 1, 2,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 성향을 분석해보면 박 대통령을 지칭하여 그네 503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베스트 댓글러의 정치 성향은 중도층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중도층들도 문재인 정권을 질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구로 소리가 동원되어도 이 여론의 향방을 바꾸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매일을 북괴와 중공의 눈치나 보며 구애만 하다가 이제는 미일공조에서도 제외될 판국, 갈수록 개판으로 치닫는 외교력, 한국 역사상 이렇게 초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선보인 정권은 좌우 정권 막론하고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달의 몰락전조 현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북괴 핵무기의 인질로 만들려는 좌파들의 행위를 절대 묵인하지 맙시다. 그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길입니다. 김근기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